아, 우리 애가 영재인가요?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아요. 저도 아들도 키우면서 뭐 어떤 얘기 이렇게 하면 어머 제가 왜 저런 얘기를 어머 우리 아들은 내가 수학 영재를 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제 부모라 기대를 많이 하고 키우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아니었어도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영재 아닌가요? 이러고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놀 때 보면요 우리 애는요 좀 이런 게 확실히 달라요 교수님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거의 반영재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오면 전 참 좀 답답하긴 한데 저는 결론은 애 노는 거 보고 언어적인 어떤 에퀴지션이 좀 높다 그래서 영재성으로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죠. 그리고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에 많은 어떤 지금 뭐랄까 시청각 자료에 노출됐기 때문에 예전의 애들보다는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위험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중해서 어떤 레고 놀이를 집중해서 잘한다. 근데 애 만든 것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얘는 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에서 이제 그 영재성을 판별을 해준다 이런 걸로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우리 원에서는 1년간 영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제 튜이션이 얼마고 해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있는 애는 1년 뒤에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영재성으로 판별이 답니다. 이러고서 뭐 문구를 아주 근사하게 뭐 가드너 무슨 뭐 이런 학자들 얘기 막 이상하게 다 써가지고는요 엄마들이 읽어도 야 여기 내가 한번 가서 우리 애를 1년 동안 영재 프로그램에 넣어서 1년 뒤에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애는 영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문구를 보고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1년 뒤에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에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영재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저런 행동 안 해도 자기는 책임 안 지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뭐 이렇게 애 젖먹이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보니까 애를 젖을 이렇게 물리고 엄마가 걔를 꽂기 안으면 이런 영재 뭐 한다는 그런 학원 사설 기관에서는요 프레시 카드를 연신 보여줘요. 이렇게 뭐 펜슬, 스카이, 투리 해갖고 막 보여주면 이제 엄마가 보고 따라하고 애도 따라하고 어느 날 스카이 그러고 펜슬 그러면 뒤집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따라해도 난 그것도 참 위험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안 되네 하는 것은 어떤 아이를 받느냐면 그 프레시카드 하는 게 너무 얘는 지겨운 거야. 모르는 걸 자꾸 하니까 어느 날 한 2, 3개월 다녔는데 걔가 무슨 종이만 싹 꺼내서 이렇게 프레시카드 같이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뭐래냐면 싫어 그래요. 그래 그게 어디에 적용됐냐면 소아과 가니까 소아과에 가면 요새는 컴퓨터를 하지만 옛날 그 차트 언니들이 꺼내면 이렇게 여는데 또 그거 하려는 줄 알고 소아과 가서도 이렇게 종이에 올리니까 또 싫어 그래서 결국은 소아정신과 다니고 치료받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 그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프레시카드를 열심히 보여준다 그래서 그 단어가 들어와서 그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애가 아니라 엄마기 때문에 엄마들을 너무 현혹하는 거고 저도 아들들 키우니까 혹시 영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알고선 이런 문구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또 쓰게 하죠. 그래서 경비 써서 영재성으로 판정돼도 그 다음에도 문제인 게 영재 판별 시험을 여러 번 친 애가 처음 친 애보다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재는 없고 그 판별 시험 여러 번 쳐서 성적 좋으면 영재로 판명되는 거지. 되게 웃겨요. 그래서 판명됐다 쳐도 얘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만한 훈련된 영재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재성, 영재 얘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영재도 아닌 애를 그냥 보통 애를 오히려 미리 망가뜨려서 저 싫어 하면 또 소아정신과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영재 학원 아니어도 또 조기 영어 학원 또 많이 보내잖아요. 한 4살 때부터 보내서 막 6년간 보냈는데
6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영어를 꽤 잘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me, no, pencil 이렇게 막 국적 없는 영어 합니다. 미가 되면 안 되죠. 먼저 I have no pencil 이래. me, no pencil은 도대체 이런 국적도 없는 영어를 한다. 그래서 이게 영어를 일찍 노출시켜도 영어도 안 되고 결국 국어도 안 된다. 나중에 추적해보면요. 이게 영어 안 된 애는 국어가 안 된 애가 영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자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린 애들이 제2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4살 때는 국어가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때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로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오고 이러면 국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어 받아들이는 게 훨씬 힘들고 괴로울 때다. 그래서 실제로 제2외국어 하려면 8세까지는 좀 모국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한창 붐이었을 때 가다가 선택적 한묵종 걸린 애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국어도 영어도 아닌 그래서 일찍이 영어 노출했다가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 애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마가 소비자니까 그렇죠? 엄마가 똑똑하게 알아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적절한 판별 시험도 없는데 시험 몇 번 치고 스코어 좋으면 영재라고 판명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가르칠 만한 훈련된 영재 교사도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영재성이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한 번쯤 생각할 뿐이지 그거를 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판정이 됐다라든지 그래서 영재교육을 시작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려서 그냥 가끔씩 한 번쯤 영재일까 이런 생각은 엄마의 생각이고 그냥 애가 여럿이서 잘 놀고 집중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그 논 거 갖고 얘기할 수 있고 남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기초 전인 교육에 필요한 거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영재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이제 소아정신과로 가게 하는 또 원인 제공을 엄마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심각하게 영재성에 대한 건 좀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